윤석열 탄핵 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 최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 이야기 등 전국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이제 하루 정도 남았어요. 내일 11시입니다. 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정 잡힌 거? 지금 내란이 12월 3일 네, 이후로 딱 4개월 됐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지난주까지 또 선고 기일이 안 잡혀가지고 상당히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잖아요. 네, 선고 기일 잡힌 것만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한 것 같고요. 내일 파면은 100% 확신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 단식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가 의원님 예전에 이렇게 보면 얼굴이 좋으셨는데 조금 단식 때문에 좀 살도 빠지고 이런 상황 맞는 거죠? 네, 제가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단식을 며칠 했고요. 예, 저보다는 이제 윤탄현이라고 예.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그러니까 윤탄현. 박수현 의원이나 저기 아하. 이제 민영배 의원, 예. 강득구, 뭐 김준혁 의원 등이 병원 했고요. 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한 10여당 하고 병원에 입원했고 예. 저희가 더 민초 초선 의원들 한 5명이 이어서 했습니다. 저는 그 단식 하는 분들 보면 건강 때문에 건강 괜찮으신 겁니까? 너무 또 시간이 지나가면 그 어떤 몸이 좀 망가진 게 좀 오래 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며칠밖에 안 해서 저는 건강 큰 문제는 없고요. 예. 이제 뭐 이재강 의원님이나 민영배 의원님이나 이제 그런 분들 또 이제 위성건 의원님, 예, 위성건 의원님 그래서 그분들 근데 지금 뭐 어제 또 본회의 의총했는데 네. 또 건강한 모습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들 그러니까요. 위해서는 이제 국회의원들 해야 할 역할이라 생각하는 거죠. 지금 더민초죠. 초선 의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입니다. 더민초. 70명. 예, 70여 명. 70명이군요. 예, 예. 지금 강화문에서 천막 농성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이나 또 만나는 만나면 좀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그분들 반응? 일단 뭐 고맙다고 하시는 분이 네. 많고요. 끝까지 싸워달라. 음흠. 그리고 이제 선고기일 잡히니까 눈물이 난다. 그분들도 또 그런 분도 마찬가지네요. 있고 예. 저 뭐 이제 24시간 또 철야 농성을 했잖아요. 함께 와서 또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하신 분도 있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말씀도 하셔요. 근데 효능감 느낀다.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해주고 아하. 또 4개월 동안 끝까지 또 광장에서 또 국민들과 연대하면서 싸웠고 뭐 내일 뭐 파면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한 거 보면 결국에 이제 국회의원들도 또 국민 속으로 함께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분들이 민주당 우리 이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신뢰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 듭니다. 효능감 말씀하셨는데 네. 내가 표를 줬어요. 예. 내가 표를 준 그 국회의원이 담을 넘어서 계엄 해제 시키려고 올라가고 뚫고 들어가고 그리고 또 탄핵해달라 하니 탄핵시켜주고 그런 것들이 효능감으로 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국민만 보고 예. 저희 민주당은 또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고요. 어떠한 헌법 수호, 국민의 안전 또 생명을 보호한다는 그 하나의 그 가치만 가지고 싸워왔고 내일 이제 파면이 되면 그 이후로도 또 우리 민주당은 또 이제 헌정질 회복을 위해서 할 거고 무엇보다도 이제 국회의원들은 헌법을 수호하고 맞습니다. 법률을 지켜야 하는 가장 선봉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또 좀 끝까지 또 치열하게 싸웠다고 저희들 자부합니다. 국민의힘은 4대4 얘기를 자꾸 합니다. 기각.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뭐 이게 뭐 예측인지 아니면 뭐 확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착각은 자유죠. 네. 자고고 또 이제 웃긴 게 뭐냐면 본인들 스스로 내란 공범임을 스스로 자인한 거라고 봐요. 처음에는 각하를 기대했다가 네. 또 이제 뭐 5대 3이라는 되더라고 또 얘기했다가 이제 4대 4. 그게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고 국민의힘이 지금 직과해왔던 헌법을 파괴하고 또 법률을 위반하고 선동하고 하는데 그 정당으로서 역할보다는 위헌정당으로서의 내란 세력으로서의 아주 그냥 본연의 그 모습을 보였고 향후에 이제 파면이 되고 나서 이 국민의힘 진짜
진짜 뼈를 깎는 예. 참여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을 해체를 음. 하고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의 그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때부터 그렇고 네. 저희 뭐 일반적으로는 무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뭐 유죄다 뭐 실형 나온다 법정 구속까지 막 예측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도 틀렸잖아요. 네. 또 이번에도 좀 저래요. 네. 정치 세력이잖아요. 판단을 하고 국민들하고 또 지지자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엉뚱하게 판단하고 엉뚱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저는 뭐 집단 광기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박근혜 그 당시 전 대통령 네. 탄핵 때는 나름대로 자기들도 반성을 하고 그 당시 권성동 전 이제 그 당시 법사위원장이었어요, 법사위원장이 그때? 예. 그 당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탄핵 소추 위원장으로서 예. 역할을 했잖아요. 지금은 그때하고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딱 본인들은 이제 이 탄핵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네. 그러면서 정략적으로 선동하고 또 거짓 왜곡 그래서 해왔는데 아마 이번에 파면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힘에 대해서도 네. 파면 선고를 좀 봅니다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좀 정치 세력이라면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만약 인용이 되면 대선은 또 어떻게 치르고 출구 전략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는 상황이고 다시 탄핵 내용을 좀 가보면 윤석열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국민들 누구 뭐 체포하고 다친 사람 없지 않냐 얘기했는데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어제 보도한 네, 내용이 봤습니다. 있습니다. 예. 우리 뉴스토마토 유 기자가 네. 당시 내란 계엄 당시 특임대 대원들한테 결박당하는 모습 사실 공개가 됐는데 사실 저는 이 영상만 봐도 그냥 탄핵 사유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거든요. 뭐 네. 이건 별로 종교류에 공개된긴 하지만 그렇죠. 네. 뭐 재판관들도 이거 볼 거니까 이거 보고 어떻게 이게 내란이 합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 장면을 네, 지금 나오는 CCTV 겁니다. 장면을 보고요. 예. 보고 민간인 그 언론인들한테 기자입니다. 기자랑 마크가 있었어요. 언론인들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는 예. 그동안에 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나 또 거기 특전사에 나왔던 뭐 그 군인분이 말했던 김현태 단장. 그다 순 예.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게 드러난 거죠. 예. 예. 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이 탄핵 선고도 선고지만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에 대해서 탄핵, 쌍탄핵이라고 이른바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제 최상목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는 됐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은 아직까지 뭐 보고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당 지도부 입장은 지금 이제 최상목 네.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고하고요. 네. 다만 이제 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일단 파면 선거 이후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겠다. 특히 이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느냐. 네. 두 번째 이제 파면이 되고 나면 이제 대선 선거일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과연 속도감 있게 할지 그것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도민초 우리 지난번 70명 의원들 이제 종합 성명했을 때는 예. 한덕수 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헌재에서 두 번이나 권한쟁의 심판이나 또 다른 또 심판에서 두 번이나 헌법 법률 위반했다 마흔역 임명을 안 한 거는 네. 그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국민들한테는 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십시오라는 그런 상당히 이중적인 특이해요. 두 사람 다 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자기는 이제 상황에는 이행 안 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헌법 재판이 늦어지고 어떤 국론 분열, 국민분들이 불안해하는 이런 거 심각하게 된 거는 네. 결국 한덕수, 최상목 뭐 이 두 권한대행의 예. 그 진짜 폐악 수준의 위헌 그 행위가 컸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덕수 네.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저희 이제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 의원들이 파면 선고 이후에 네. 단호화 그리고 향후에 최고의 공직자들이 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또 재발되지 않도록 네. 해야 된다. 의원님, 예, 아니 일반인도 아니고 고위공직자잖아요. 그렇죠. 헌법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뭐 어렵습니까?
예, 그렇죠. 하라면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왜 근데 국민한테는 하라 그러고 자기들은 안 하고 뭐 어렵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하라고 했는데 납득이 사실 됩니까, 의원님? 이게?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렇게 헌법과 법의 준엄함 네. 그거를 이제 파면을 해야 되고요. 그 고위공직자 이거 내란 관료라 그러잖아요. 네. 내란 수계는 윤석열이지만 거기 뒷받침하는 이 최고의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진짜 법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처벌하고 심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게 네. 사실은 친위 쿠데타 같잖아요.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불법적 위헌적 방법을 통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해보려고 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끝까지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모양새로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재탄핵은 나중에 끝까지 추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마 이제 파면 이후에 이제 최상목 네. 총리는 뭐 확실하고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좀 봅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종합적인 판단을 할 거라 좀 봅니다. 네. 만약 내일 네. 탄핵 결정이 나면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다시 임명하고 뭐 그러지는 않을까요? 임명할 가능성도 있죠. 예. 있지만 지금까지 했던 했던 거에 있으니까. 대해서는 정확하게 왜냐하면 본인이 복귀하고 나서 예. 10여일 또 지났잖아요. 예. 이거 하나만 해도 그 헌법재판소 그 판결에도 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게 중대하다고 했어요. 그대로 나와요. 예. 다만 이제 예.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파면할 선 아니다라고 했는데 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최상목 대행 얘기도 좀 해보면 예. 좀 충격적인 게 예. 아니 미국 국채 샀더라고요. 2억 그렇죠. 원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야 이거는 저는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그 와. 최상무 권한대행이 오고 나서 여러 가지 마은혁 임명 안 하고 예. 또 법에 대해서 또 거부권 또 특검에 대해서 임명 안 하고 네. 또 그 외에 또 이제 경제부총리로서 이제 민생 경제를 파탄으로 지게 만들었잖아요. 네. 또 부자 감세를 통해서 82조 원에 또 이제 그 뭡니까 그 세금 그렇죠. 뭐 세금을 이제 그걸 했고 손실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특히 이제 아까 이제 국고 또 일부에서는 또 그걸 또 뭐 또 환특이라고 또 얘기하는 분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아니라는 분도 있지만 예. 그래서 한투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야, 이 이게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아니 상식적으로 예, 예. 자기가 경제 수장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를 망하기를 바라고 경제 수장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최소한 저걸 하면 안 되잖아요. 강달러 워낙 약세 될 때 좋은 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일반 사람이라면 저거 하겠습니까? 일반인들이 해도 상관없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왜냐면 본인이 인사청문회 할 때도 그게 있어가지고 예. 팔았거든요. 그걸 팔안 또 샀어요. 또 산 거잖아요. 그새 또 샀어요. 네, 산 건데 그거는 지금 나라 걱정 지금 권한대행 하면서 상당히 특이한 사람. 바빴을 텐데 예. 그 시간에 또 그걸 또 달러를 또 뭐 하는 거 보고 기가 막히네. 야 진짜. 그게 참 황당하죠. 황당한 예, 사람들입니다, 황당하죠. 진짜로. 예. 자 탄핵 심판에 가려지긴 했지만 어제 지금 재보궐선거가 있었어요. 네, 그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기초단체장 5곳 재보궐선거 중에 3곳이 민주당 네. 승리로 이루어졌고 또 뭐 넓게는 4곳 야당 네. 승리했다고 하는데 어제 재보궐선거 결과는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이제 내일 파면이 있겠지만 네. 또 뭐 윤석열 내란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 봅니다. 뭐 민심이었고요. 또 보면 이제 그 득표를 보니까 지금까지 그 주요 언론사들의 그 여론조사가 비슷하게 나왔더라고. 네. 6대3 정도 나왔더라고요. 나왔죠. 예, 거제시가 그 병강용 시장. 쉽지 않는데요. 꼭 꽤 많은 득표를 받아서 당선이 됐더라고요. 병강용 시장은 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예, 분인데요. 예, 예. 그 시장 하실 때 잘했고요. 잘하셨고 또 지난번에 재선이 됐어야 되는데 네. 그때 윤석열 그 당시 이제 대통령 대선 되고 나서 바로 한 달 만에 된 선거잖아요. 그때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야당 바람도 입장에서. 불고 해서 아깝게 안 되신 분인데 이번에 잘 되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투표에 좀 덜 나오고 민주당이나 야권에서는 상당히 좀 바람이 불고 이런 게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내일 뭐 파면 선거의 바로미터를 보여준 거라 봅니다. 그대로 보여준 결국은 것이다. 이제 예. 탄핵 심판은 결국은 민심이잖아요. 네네. 그 헌법을 위반하냐 하고 또 하나가 국민들의 어떤 그 신뢰. 음흠. 근데 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거를 어제 그 선거로 여실하게 드러났다 좀 봅니다. 네. 결국 예. 우리 자막에도 TK만 국민의힘 남아 있다. 네. 이렇게 TK만 지킨 국민의힘 이렇게 표현하고 김천시장 뭐 이제 등등이요. 국민의힘이 이제 내란 정당, 예. 위원정당 또 하나 지역당으로 이제 전락하는 이제 그 하나의 전조를 보여준 거 아닌가 제가 봅니다. 그래서 그렇죠. 뼈를 깎는 자기들의 진짜 참회 그리고 정당 해체 예. 수준에 그래 하지 않는 이상 그 국민의힘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좀 네. TK 얘기 나와서 그런데 네. 나경원 의원이나 뭐 특히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 나경원 의원은 동작입니다. 서울에 뭐 우리 지역구도 근처시잖아요. 동작구에 있는 서울의 의원이 멘트나 어떤 메시지가 상당히 좀 극우적이고 하면 저게 나중에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거든요. 정말 TK 쪽만 바라보고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아까 김기현 의원 같은 예. 경우는 울산이고 뭐 울산 지역구니까. 지역이니까 이제 좀 뭐 그럴 그래서는 안 되지만 안 그럴 수 되지만 있지만 네. 수도권에 있는 특히 서울 중심부에 있는 의원이 네. 그런 식으로 특히 판사 출신이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선동을 하고 내란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또 극우적인 발언을 한다는 게 결국은 향후의 정치적인 목적 그러니까 당내 그 극우 당원들에 대한 지지 그걸 생각하고 한 거라 좀 보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많은 국민들이 이제 뭐 판단을 끝났다 봅니다. 왜냐하면 판사 출신이잖아요. 김기현 의원도 그렇고요. 둘 다 판사예요. 나경원도 그렇고 예. 또 대부분 법조인들이 많아요. 국민의힘에. 너무 많아요. 근데 예.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나 한 명도 없었다. 네. 그래서 집단 광기 예. 수준의 국민의힘은 음흠. 뭐 결론적으로 해체 음흠. 수준의 또 길을 말씀하시지만 가야 되는데, 예. 정말 잘 돼도 TK만 할 수 있는 정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행동하시면. 지역당 어떻게 보면 이제 경남도 요번에 부산 봤잖아요. 부산 부산 경남 같은 경우도 바뀌고 있잖아요. 다 진보 예. 쪽이나 민주당 쪽 된 거 아닙니까? 예. 결국은 대구 경북 음흠. 이런 쪽으로 지역당으로 전락하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민심이라 좀 봅니다. 저 지역 정당이 되는 게 맞지 않은데 왜 저런 선택을 하는지도 그렇고 하나만 좀 더 보면 좀 이번 보궐선거에서 눈에 띄었던 게 담양 군수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최초의 단체장을 탄생시켰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뭐 저희한테는 좀 뼈아픈 예. 지점이라고 보고요. 지난번 영광 그때 뭐 재보선 때도 지난번 네. 때도 좀 진보당하고 약간 그 경쟁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우리 민주당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이번에는 아마 1,000표 미만으로 아마 진 것 같더라고요. 아주 뭐 그래서 근소한 차이긴 한데 우리 졌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내란을 극복하고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서 지금 가열차게 싸운 건 다 아마 국민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또 호남 뭐 유권점 다 아시는데 다만 좀 더 분발하라라는 네.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다 보면 국민들이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메시지 같아요. 지금 이 보면 어쨌든 간에 경남도 국민의힘도 잘못한다. 차라리 민주당 야당이 낫다고 하는 거고 또 호남 지역에도 민주당만 딱 해주는 것도 아니고 경쟁해라 또 이런 그런 또 어떤 메시지를 국민들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만의 느낌인가요 그거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 저기 계엄 해제를 하고 네. 지금까지 이제 광장에서 국민들과 싸워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호남 민심의 뭐 전체적인 지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좀 더 우리 이제 민주주의 헌정 질서 회복할 때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또 정권 교체를 이루고 그 이후에 또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진짜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립하는 그런데 민주당이 좀 더 분발하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그렇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선거 얘기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려보면 뭐 8대0 인용을 예상하시는 겁니까? 8대 0이죠. 예. 8대 0이고 8대 0은 뭐 의심치 않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저 불복하는 세력들에 네. 과연 어떻게 준동할지 그것에 대해서 좀
제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 무엇보다도 향후에는 이제 대선 체제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일사불란하게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통합, 그리고 치유, 그리고 헌법과 헌정 질서를 제대로 세우는 어떻게 보면 제2의 제3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하나의 첫걸음이라고 좀 봅니다. 윤석열이 저 쓴 책 새로운 대한민국 책을 뭐 낸다고 하던데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 될 수도 있는 저런 거겠네요. 책이라고 할 수 없죠. 저건 뭐 거짓과 왜곡의 책이기 때문에 네. 뭐 누가 보겠습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그 윤석열이 내일 나올까요? 저는 그런 것도 좀 나올지 안 나올지도 의문이고 승복 이것도 좀 걱정스럽고. 저게 어제 뭐 몇몇 의원들하고 이제 법사 쪽에 있는 분인데 안 나올 안 나오겠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구치소에 있으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자기 집에 있는데 나올 본인도 리는. 아마 파면을 예. 아마 알 겁니다. 아하. 파면 이제 선고 기일이 잡히는 순간 예. 파면이구나. 예. 그리고 다 재밌었던 게 권성동 의원이나 국힘의원들이 막 빨리 선고기를 하고 빨리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막상 선고 잡히니까 기자회견 하시는데 예. 얼굴빛이 다 안 좋더라고요. 아, 그러고 예. 키가 그래 희망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참 이게 집단 관계가 빚은 하나의 총국이죠. 네. 저는 참 국힘 의원들 보면 가끔 본회의장에서도 보고 어제도 네. 뭐 좀 소란이 있었는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다 그런 겁니까? 개인적으로 만나면 어때요? 그 108명의 의원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집단 관계 체면이라고 좀 아. 체면에 빠졌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아마 파면되는 순간 아마 순식간에 정신을 버뜩 들지 아니면 네. 계속 그 관계가 갈지.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준엄하게 심판해야 된다. 저는 봅니다. 매를 그리고 들어야 된다. 국민. 이번 건은요 대한민국 국채를 흔든 내란이에요. 예. 거기에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동조했잖아요. 끝까지 선고될 때까지 거기서 네. 못 나왔어요. 그래서 나올 뻔했는데 못 나왔잖아요. 저는 결론은 예. 해체 수준이 아니라 해체했던 겁니다. 위헌 정당이다. 국민의힘은 해체해야 되고 정당에서 심판까지 하더라도 해체를 해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다른 정당들, 다른 공무원들, 네. 다른 국민들이 그런 허튼 짓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니 그런 기회들이 많았어요. 한동훈 전 대표 있을 때도 그랬고 그런 기회들마다 다 걷어차고 결국은 내일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때까지 국민의힘은 저 자리에 윤석열 옆에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 의원들은 한마디로 비겁한 의원들이 많았고요. 네. 용기 있는 의원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용기. 그리고 용기란 뭐냐면 자기가 손에다 보고 네. 모든 걸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의원이나 그런 지도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국민의 힘에는 희망이 없고요. 또 어제 선거에서도 적나라하게 보여줬고 네. 이게 TK라는 지역 정당으로 결국은 거구는 TK 주민들도 앞으로는 저는 안 될 것 같은 자꾸 이렇게 나오면 대구 경북 예. 군 유권자분들도 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이제 국민의 힘이 또 소위자면 이제 그런 정당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따끔하게 준엄하게 이렇게 해줘야죠. 예. 맞습니다. 자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